안녕하세요. 행정형 금융TV 김현영 장사입니다. 예, 오늘은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에서 군 훈련을 하다가 훈련을 하든지 뭐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군에서 이렇게 다치면 군 내부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공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가 되시면, 제대를 하시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상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경위나 등록 신청을 잘 해야지만 그 이후에 등록 신청이 거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이 거부가 되고 이제 해당자가 되지 않는 비해당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나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맞아요 라고 행동심판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일반 근로자들도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산재 승인이 바로 나야지, 산재 승인이 바로 안 나겠네 우리가 심사청을 통해서 또 구제를 받으셔야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때도 등록 신청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해당자로 된다고 처분을 이제 결정을 받아야지 바로 다음 단계로 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심사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는 보통 전몰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요건의 해당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률,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이제 대통령 별표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간략하게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의 범위,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도, 또 사망이나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본인의 과실 유무 정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은 이제 상위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죠. 그래서 국가 등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서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위 등급 판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실시를 해서 1급에서 이제 7급까지 이제 상위 등급은 이제 판정을 하죠. 이때 상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 신청은 기각되는 걸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은 보훈병원이 위촉한 의사가 이제 신체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제 관련된 법 시행령 별표 3을 보게 되면은요, 상위 등급에 대한 상위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재법에도 이제 산재 등급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에는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법에 따라서 상위 등급이라든가 보상급 지급 정도가 다 있습니다. 몇 급에서 몇 급까지는 무슨 보상을 준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들을 다 개별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등급은 보통 1급 이항부터 쭉 나눠서 밑으로 보면 7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급 이항 같은 경우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잃은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1급 3항은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는 엉덩이 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 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이런 식으로 상위 정도가 쭉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7급 마지막을 보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신체 등급을 매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 등급에 따라서 이제 보상금을 받잖아요.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도 관련된 법에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의 법률 시행령 별표 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4.19 혁명 부상자 및 특별 공로 상이자 같은 경우를 이제 대상을 보면 그 상위 등급별 1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면 월 지급되는 금액이 307만 3천 원 정도를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2급 같은 경우에는 매월 246만 6천 원 정도 이제 지급을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7급을 받으시면은 매월 48만 2천 원을 지급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부터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군 부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상해를 받았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십자인대 보는데 십자인대도 이제 해당 부대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겁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공상 등록을 하시고 공상 등록이 되게 되면 이후에 그 근거를 갖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십자인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부대에서 공상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인 관련된 어떤 연금법이라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후에 제대가 되시게 되면 국가유공자를 등록해서 별도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무원에 관한 보상들은요, 각 해당 그 직에 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와 퇴직을 한 이후에 나왔을 때 보상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관련된 법에 따라서 군인이면 군인 재해보상법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연금법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 관련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